예, 레드일렉의 이종준 심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산업 얘기할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메이저 경제지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이제 키워드가 무자본 M&A, 뭐 시비 발행, 네. 뭐 이런 거인데 이제 요게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같은 경우에 이제 디스패치에서 비덴트라는 회사를 팠는데 네. 요게 이제 연예인을 타고 들어가서 판 거고 네. 어쨌든 이제 비덴트라는 회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제 빗썸의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 어쨌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곳이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BC PD수첩에서 비덴트를 한 번 더 팠고 네. 한국 경제에서 무자본 M&A, 시비 발행 뭐 이런 이제 기사를 기획하면서 여러 기업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아마도 이제 어떤 정치권으로도 좀 이제 뭐 특정 정치인 정치권으로도 좀 방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연예 매체에서 이제 연예인을 타면서 얘기가 나왔고 네. 그게 이제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 얘기로 좀 확대가 됐고 네. 여기 이제 국내 메이저 경제 매체 한 곳이 이제 코스닥 시장 얘기 거론하면서 뭐 특정 정치인까지 이제 같이 묶는 뭐 그런 기획을 했죠. 그럼 심사위원님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제 2차 전지의 리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복잡한 얘기고 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매체나 방송 뭐 신문에서 네. 뭐 무자본 M&A, 시비 발행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어쨌든 했으니까 자세한 거는 여기를 네이버에 찾아보면 검색 다 되니까요. 예, 그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테고. 찾아보시면 뭐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2차 전지 그것도 이제 리튬으로만 한정해서 투자에 대한 주의를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 초에 리튬 비욘드 리튬 이온 배터리 세미나 할 건데 리튬의 투자주의보. 아무튼 코스닥 시장에서 리튬이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예, 그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뭐 최근 뜨는 산업이고 워낙 네. 관심 많고. 네. 근데 리튬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크게 올랐죠.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리튬 얘기할 때 탄산 리튬을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탄산 리튬 가격은 네. 2017년 말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광해공업공단의 이제 통계를 보면은 2017년 말 킬로그램당 한 150위안 정도였습니다. 리튬 가격이. 그걸 왜 위안으로 쓰죠? 이게 중국에서 주로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석유를 달러로 우리가 이제 하듯이. 네. 이게 이제 2017년 말에 킬로그램당 150위안이었는데 이게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2020년대에는 30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는데? 예, 고점하고 저점 비교하면 한 5분의 1 정도. 네. 리튬이 굉장히 계속 폭등하고 있다. 뭐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예,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네. 작년 초 네. 2021년이죠. 작년 초에 한 번 오릅니다. 킬로그램당 80위안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가 된 거죠. 네. 그 전에 비교해서. 갑자기.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중순에 한 번 더. 네. 여기서 또 한 2배 정도 올랐죠. 네. 그래서 한 160위안에서 180위안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고점이 150위안이었는데. 그렇죠. 2017년.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이제 그 전 시점은 제가 뭐 뺐고요. 한 2017년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따졌을 때 네. 150위안.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2017년 수준을 좀 뭐 회복했다. 뭐 거기서 좀 더 올랐다.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이러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는 470위안 정도로 올랐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로 뛴 거고 그러다가 올해 9월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네. 한 570위안 정도 지금 네. 보면 야, 근데 2017년도에 고점이었다라고 생각해 150위안? 170위안? 예, 150위안. 150위안이었는데 지금 올해 9월에 570위안까지 이렇게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엄청 그 원재료 수급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오르는 추세인데 폭등이라고 할 만한 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였고 이때가 이제 한 3배 정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작년 초랑 중순에 한 급등 정도가 있었고 이때가 한 2배 정도씩. 그래서
그때 작년 초랑 중순에 2017년 말 가격 수준이 됐고. 네. 아무튼 가격은 뭐 많이 올랐다라는 거. 예. 뭐 그 전에 한번 떨어졌다가 올랐다라는 건 알겠고. 이렇게 길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리튬 가격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이제 상승 일변도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게 올랐다. 단발적으로 기사가 아무래도 나오니까 네. 나올 때마다 리튬 가격이 오른다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리튬 가격은 조금의 웨이브가 몇 번 있었다. 이거 이제 좀 짚으려고 한 거고. 무조건 오르지는 않았다. 예. 그 리튬 가격이 그런데 그럼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왜 폭등을 했을까? 이 부분은 뭐 수요가 늘어났다. 뭐 이걸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라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 두 가지가 어차피 다 막 끼워 돌아가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리튬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서서히 이제 떨어졌다고 했는데 당연하게도 리튬 채굴이나 정제하는 기업들이 증산을 안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 그래요? 뭐 설비라든지 뭐 너무 좀 당연하죠. 그러면 뭐 물량은 안 늘어나는데 수요만 늘어나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비가 안 깔려 설비 혹은 채굴 관련된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요가 갑자기 튀니까 이제 가격 오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너도나도 뭔가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정부도 뭐 굉장히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채굴에 그렇게 이제 열심히 뛰어들게 되면 생산량 아무래도 늘어날 거고 수요 공급에도 영향 줄 거고 네. 그럼 가격이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가격도 변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생산량도 이제 리튬 생산량도 어떤 그 가격 상승의 주요 뭐 요인이었으니까요. 생산량이 늘지 않았다. 예. 네. 그러니까 리딩 기업에서 낸 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네. 대표적 리딩 기업이 이제 중국의 간펑 리튬이라고. 간펑 리튬. 네. 예. 예, 여기 중국 간펑 리튬이 인용한 자료가 중국 오광증권의 이제 자료인데. 오광. 예. 여기서 이제 광이 광산할 때 광입니다. 아, 그래요? 광 팔았다 할 때 광이 아니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광증권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증권사냐 그게 아니라 오광 그룹 산하인데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입니다. 이제 좀 광물 쪽이라든지 네. 오광 그룹은 좀 뭐 부연하자면은 이제 포춘 글로벌 500에서 올해 기준으로 한 58위. 이게 이제 매출 기준으로 삼죠. 네. 뭐 잠깐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요 리스트에서는 18위 정도 했고 아무튼 큰 기업이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낸 자료면 좀 믿을만하다. 예, 그렇습니다. 거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리튬 광물에서 캐낸 리튬. 네. 그게 여기서 이제 LCE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탄산 리튬으로 환산한 값.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웨이퍼도 뭐 특히 LED 때 많이 그랬는데 뭐 4인치로 환산한 뭐 저기 장수로 하면 뭐 이렇다라든지 요것도 맞아요. 이제 네. 여기서는 이제 탄산 리튬 기준입니다. 음. 앞에서도 이제 가격도 탄산 리튬 기준으로 했었죠. 네. 어쨌든 전 세계 리튬 광물에서 캐낸 리튬 생산량이 네. 2016년 LCE 그러니까 8만 8천 톤에서 31만 9천 톤으로 늘었고 네. 염호에서도 리튬을 캡니다. 염호는 호수죠. 여기 생산량은 2016년 12만 6천 톤에서 2021년 25만 6천 톤. 네. 그러니까 합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광물하고 염호 합치면 2016년 21만 톤에서 2021년 58만 톤으로 한 2배 정도? 공급이? 2배 더 늘어난 거죠. 공급이요? 한 3배 가까이. 네. 예, 공급량이. 네. 수요는요? 예. 근데 수요량은 2020년, 요거는 이제 기준이 다르죠. 아까는 이제 5년 사이에 2배 좀 넘게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수요량은 2020년 38만 톤에서 2021년 60만 6천 톤으로 1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인 걸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뭐 네. 리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뭐 간펑 리튬은 앞으로 전망 같은 걸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네.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밝힌 내용이 2025년에 리튬 수요가 네. 150만 톤 이상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이면 올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한 2년 남은 셈인데 2021년 기준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리튬 수요량이. 네.
예, 뭐 여기서 당연히 LCE 탄산 리튬 환산치를 썼는데 그 간평 리튬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서 30만 톤 이상의 공급 계획을 짜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션으로는 한 20% 가량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간평 리튬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런데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네.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배터리 쪽도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죠. 탄산 리튬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다른 리튬도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리튬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네.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 네. 보통은 이제 탄산 리튬 형태로 많이 거래가 됐으니까 탄산 리튬 환산값으로 네. 이제 데이터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데 네. 왜 최근에 수산화 리튬 얘기가 나오냐면 네. 자동차용 배터리에 수산화 리튬이 이제 많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이 니켈하고 더 반응을 잘하는데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만들 때는 수산화 리튬이 더 좋은 거죠. 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니켈 함량이 올라갈수록 네.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네, 높아지고. 네. 이제 이게 NCM 계열 배터리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 네. 여기서 이제 리튬 추출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리자면 네. 이제 리튬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광산에서 캐거나 앞서 말씀드린 호수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얻거나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하자면 뭐 그렇게 이제 얻습니다. 근데 광산 같은 경우는 호주가 유명하고 호수 그러니까 염호죠. 염호 같은 건 이제 남미, 네. 칠레나 아르헨티나 이런 쪽.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땅이 크고 이제 광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본토에서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없어요? 예, 이런 염호나 광물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량 다 수입을 하는 거죠. 참 자원이 없는 나라죠, 대한민국은. 어, 광석에서도 리튬은 뽑아냅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탄산 광석에서도 이제 리튬을 뽑아내나 네. 물을 말려서 리튬을 뽑아내나 앞서 말씀드린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둘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하나에 이제 광석이라고 해서 뭐 탄산만 나오나 수산화만 리튬만 나오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셀 업체들은 예. 수산화 리튬만 확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탄산 리튬도 같이 확보해야 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같이 확보. 같이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 1위 배터리 이것도 이제 선도 기업을 좀 보면 국내 1위 배터리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이달 초에 미국 컴파스 미네랄하고 탄산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2025년부터 6년 동안 네. 컴파스 미네랄이 생산하는 탄산 리튬의 40%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네. 요거는 아마 양보다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컴파스 미네랄은 미국에 있는 염호에서 이제 탄산 리튬 만들죠. 그게 지금 IRA 뭐 이런 거 보면 미국에서 지금 뭐 우리랑 FTA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뭐 하거나 뭐 그런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것도 있는데 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양은 많지 않고 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산화 리튬에 대한 공급 계약도 추진을 하기로 그러니까 했고요. 배터리 셀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수산화 리튬도 쓰고 탄산 리튬도 쓰고 뭐 그렇다는 얘기니까. 인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탄산 리튬에서 뭐 수산화 리튬으로 조금 힘들지만 뭐 그래요? 전환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어쨌든 뭔가에서 뭔가로 전환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못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LG 엔솔이 올해 6월에 밝힌 리튬 원재료 확보 내용을 보면은 칠레 SQM4로부터 네.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을 받기로 했고 네. 브라질 시그마 리튬사랑 호주 라이온타운사로부터 리튬 정광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공급 계약이죠. 네. 리튬 정광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함유된 광석을 얘기합니다. 아예 돌을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돌을 산 거죠. 아, 돌을 샀으니까 이제 네. 돌을 가지고 또 이거를 이제 인가공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인가공을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독일 벌칸 에너지 여기로부터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수산화 리튬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아까 그 간펑 리튬 뭐 얘기도 했는데 거기랑 뭐 계약이 없습니까? 여기는 네. LG 엔솔이 이제 분사되기 전에 네. 이제 모회사인 LG 화학이 간펑 리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약이고 여기는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 모두 공급을 받아왔죠. 이제 2019년이니까 앞서 소개한 칠레나 독일의 경우보다 각각의 경우보다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한 92,000톤 규모.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아무튼 리튬이
가격이 엄청 올랐다. 네. 수요는 많고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가격이 엄청 올랐고 그런 와중에 미국의 IRA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FTA를 맺은 그 국가에서 뭔가 이 리튬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매크로한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 영상의 제목이 리튬 투자주의보. 예. 뭐를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리튬에 관련된 이제 매크로한 얘기 했고, 네. 그러니까 리튬, 제가 이제 이렇게 매크로한 얘기를 좀 다소 좀 길게 얘기를 한 거는,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얼마나 올라간다고 한들, 네.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얘기인 거고, 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네. 광산을 개발하거나, 네. 뭐 다른 나라 가서, 네. 혹은 임가공 정도인 건데, 광산 개발은 또 너무 큰 얘기죠. 자원 개발 뭐 이런 쪽이니까. 네. 네. 그럼 임가공이라고 하면은, 네. 임가공이란 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이게 좀 크게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있는 거 아닌가. 하긴 뭐 가격에 비례해서 몇 % 이렇게 받지는 않겠죠, 인가공비를.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네.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원재료 가격하고 임가공은 조금 상관관계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고 뭐 킬로그램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받겠지 뭐,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정유업계가 뭐 정유 마진을 가져가면서 원유값에 따라서 이제 마진폭이 달라지는 건 뭐 그런 업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다를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 한국에서 아까 뭐 언론에서 얘기한 것도 무자본 M&A 뭐 시비 발행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리튬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예. 어떤 게 뭐 좀 구체적으로 뭐가 좀 있습니까? 얘기할 만한 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라기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리튬이라는 게 그러니까 리튬 산업의 전반적으로 이렇고 그래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리튬 임가공일 가능성이 높고 좀 더 덧붙이자면 리튬 무역 정도 할 수 있겠죠. 리튬 어디서 가져와서 파는. 그러니까 딱 요런 시각을 가지고 좀 리튬 뭐 땡땡 리튬 혹은 리튬 땡땡땡을 보시면 아 이곳이 하는 얘기가 별거 아니다. 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좀 부풀리거나 과장된 측면이 좀 호도될 수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뭐랄까요? 뭐 그렇게 밸류가 높은 기업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에 오히려 더 무게가 더 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밸류인데 이게 이제 밸류라는 게 무자본 M&A 뭐 시비 발행 이런 얘기랑 같이 섞이면은 좀 일부러 재료를 가지고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겠다는 이제 심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무자본 M&A랑 시비 발행에 대해서도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이 무자본 M&A나 시비 발행 앞서 이제 저기 메이저 경제지에서 이제 다루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부터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렇죠. 그럼 뭐 그리고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네. 이 문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런 것들의 문제라는 게 선의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을 무자본 M&A나 뭐 시비 발행 이런 걸 결정한 사람들이 쓸어 간다는 거고 그렇죠. 이때 이제 재료로 이제 최근에는 리튬만 들어가면 뭐 이렇게. 근데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리튬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런 거의 일반적인 결말이 보통은 상장 폐지로 갑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고. 이 한국거래소에서 이달 초에 최근 상장 폐지된 기업의 사전 징후했다는 시사점 뭐 이런 자료 발표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예. 뭐 징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단기 순손실이 계속되고 그리고 12전환 사채, BW,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본 확충을 계속적으로 하고 일반 사채는 잘 발행 안 하고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식이 올랐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전환해서 좀 헐값에 산 거를 뭐 팔아서 현금화를 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주인이 자주 바뀐다라는 것이고 사명을 자주 변경하는 기업들. 저도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지 하면 파고 회사 이름을 여러 번 바꾼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통 체제 주주가 바뀌면서 사명이 많이 바뀌는데 이런 회사들은 상장 폐지의 사전 징후다. 라고 이거를 한국 거래소가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했죠. 네. 리튬 관련해서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어떤 기업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해주시죠.
그건 제가 이제 뭐 제가 하기보다는 네. 이제 메이저 경제지에서 회사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네.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뭐 2차전지, 뭐 특히나 이제 소재 쪽으로 최근에 뭐 리튬, 뭐 전해질 여기 이제 아기를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올리는데 혈안이라서 네. 보도자료를 많이 냅니다. 기자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자료를 그냥 받아서 그냥 그대로 써서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기계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서 온라인 매체일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반도체 쪽으로 요즘 좀 보자 보면은 펠리클 이런 쪽도 지금 비상장사들 중에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문제 있는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나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리튬 관련해서 괜찮다 싶은 기업들 좀 있으면 추천할 만한 기업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추천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방법론에 입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이제 투자주의를 요하는 뭐 그런 대상에 속하지 않는 그룹. 예. 그걸 좀 최근에 이제 근데 리튬이라고 뭐 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선은 이제 대보 마그네틱. 탈착이 하는 회사죠. 예. 네. 여기 원래 2차전지 장비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리튬 인가공 신산업 임가공 신사업을 한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저희 예전에 대표님이 한번 나오셔갖고 유튜브 촬영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예. 얘기를 했었죠. 예. 인가공 사업 한다고. 여기 뭐 창업 때부터 최대 주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네. 리튬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뜬구름이 아니라 우리는 임가공이다 좀 명시를 해놨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속했던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속하면서 이제 그대로 하면서 장비에서 소재로 이제 옮기는 거니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 있고요. 사업의 확장이죠. 그죠? 네. 예.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 나노텍이 인수를 해서 이제 사명을 바꾼 미래 첨단 소재. 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가 이제 바뀌지 않은 비교적 오래된 기업인데 네. 최근에 이제 JNK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광학 필름 사업 뭐를 부침이 조금 있었지만 어쨌든 잘 하다가 네. 어쨌든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은 지고 그런 와중에 2차전지 사업이 뜨고 있으니까 네.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신사업에 진출하는 뭐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엊그제인데 네. 11월 22일 대구에서 제2공정 착공식을 했습니다. 네. 공장 짓는데 한 320억 원 뭐 쓴다고 하고 있고요. 오호. 그러니까 미래 나노텍이 이제 지분을 인수할 때 금액이 한 365억 원, 거의 한 뭐 700억 원 가까이 미래 나노텍은 뭐 이를테면 베팅을 하는 거죠. 이 신사업에. 구주를 사는데 365억 원 샀고. 여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수산화 리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쇄하는 임가공 사업 하고 있었고 네. 애초에 매출도 나오고 있고 이익도 났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는 267억 원 매출에 21억 원 영업이익. 그래서 고객사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유미코아 같은 이제 양극재 기업 있고요. 뭐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뭐 LG 화학 쪽 이런 쪽으로도 매출이 있고요. 투자라는 것이 자기 책임이긴 한데 특히 최근에 이 리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뭔가 시장에 불안한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좀 보기에 아무튼 추천할 만한 기업 회사 이름 얘기했는데 좀 안 좋은 기업들은 회사 이름 얘기 안 하신 거 보면 참 스마트하시군요. 괜히 뭐 이름 나열했다가 말이죠. 아니,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치면 또 쫓아와서 이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사실 뭐 누구도 모두가 다 안 좋은 일이죠. 뭐 우리도 뭐 좋지 않고 투자한 사람도 안 좋고 그 회사도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좋을 테니까. 근데 아무튼 주의해야 된다 정도로 좀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상황이 이렇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은 또 아닙니다. 추천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뒤에는 그러니까 뭐 대보라든지 뭐 아까 미래 뭐 이런 회사들은 뭐 그래도 좀 과장되게 밝히지 않고 정확하게 임가공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뭐 하여튼 과다하게 리튬에 관련된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기업들은 아닐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산화를 혹시나 얘기한다든지 뭐 등등등등이 있으면 좀 예. 그리고 뭐 리튬 가격이 올라서 뭐 엄청 뭐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건 아니다. 예, 그것도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예,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